바람을 피셨습니까?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맞다, 배우자가 잘못했는데 재산을 분할을 해줘야 된다. 납득이 되실까요? 근데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50억 반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산이다. 이 재산 분할 최대한 덜 뜯기는 방법 혹시 있나요? 평소에 우리가 부부 공동생활을 할 때 뭉태기로 크게 들어가는 금액 있죠? 항상 남겨두셔야 돼요. 나중에 증거도 찾기 쉽고 그나마 기여도 방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급전에 1년, 가성비에 3년, 약속에 5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혼소송에서 나온 얘기죠. 요새 기간이 좀 짧아졌네요. 원래는 급전 3년, 가성비 5년, 속에 10년이었는데 빨리빨리 해서 그런 거요 요새? 근데 이 말이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좀 통하는 말인가요?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 이거 기준으로 뭐 판결이 이렇게 난다, 뭐 절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우스갯소리가 뭐 괜히 나오겠냐? 얼마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군인분 사례가 있다고. 맞습니다. 1심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의뢰인분은 특수부대 간부님이시고 참군인이었어요. 진짜 그 훈련하고 전술, 나라 지키는 것밖에 모르고 나는 사는 사람이다가 얼굴에 써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게 너무 리스펙트 하는 마음이 상담 때부터 생겼던 분인데 앞에 앉으셨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진짜 나라 이름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10분 동안 그냥 이러고 있어요. 혹시 배우자분이 바람을 피셨습니까? 왜도 이런 느낌이 그냥 쎄한 게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맞다. 그래서 뭐 그런 사건에서 재산 분할 이슈도 당연히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상한 거는 이 군인분, 군 간부 급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 간부 급여 중에 한 달에 10만 원 빼고 나머지 그 돈을 배우자 통장으로 다 이체를 하신 겁니다. 나중에 재산 분할을 하려고 계좌거래 내역을 제가 조회를 해서 받아보거든요. 근데 돈이 다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종합을 해보면 외벌이에 한 달에 10만 원 빼고 나머지 급여 소득을 전부 다 배우자한테 이체를 해서 넘겼고, 근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배우자가 잘못했는데 재산을 분할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납득이 되실까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당연히 납득이 안 되시겠죠. 근데 진짜로 뉴스나 SNS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남편 쪽이 억울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판결들이 많나요? 남편이라고 특히 더 억울하거나 아내라고 이득을 보거나 뭐 누가 더 억울하다고 하는 경향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각자 이제 버는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의 일부를 떼서 공동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그 통장으로 관리를 해요. 공동통장에 넣는 돈 빼고 나머지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걸 갖고 있는지, 탕진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분할해야 됩니까? 우리 부부는 별산이고 공동통장에 넣은 돈 빼고 나머지 돈으로 뭐 페라리를 샀는데 이걸 왜 분할합니까? 분할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쪽이 결혼 이후에 100억, 200억을 벌어들였다고 해도 진짜 이거를 퍼센트로 딱 떼가지고 분할이 되는 건가요? 이러면 약간 한쪽이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럼 합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 지금 결혼하고 나서 벌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거기에 따라 비율이 그냥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지거든요. 원래부터 1, 200억을 벌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혼을 할 때도 분할 비율은 5대5 이렇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배우자가 너무 잘 나가고 능력이 있어서 1년에 연봉 100억, 200억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50억 반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산이다. 근데 반대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축구선수 김민재 선수 이혼 사건이 좀 화제였지 않습니까? 김민재 선수는 좀 결혼을 빨리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결혼한 이후에 커리어가 이제 상승을 하고 연봉이라든지 소득도 상승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이적료가 1, 200억 남편이 이제 축구 프로 선수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를 했다. 또는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기초 생활비를 조달을 했다. 이렇게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판결까지 갔을 때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전자의 사례보다는 배우자 쪽에 분할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결국 판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조정
또는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확인이 되는데 실제 분할 비율이 몇 대 몇 퍼센트였는지는 외부에 공개된 자료는 없습니다. 아, 변호사님, 그러면 혹시 아무래도 이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어떻게 떨어져 나가도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이 재산 분할 최대한 덜 뜯기는 방법 혹시 있나요? 가진 쪽이 덜 뺏기려고 하는 목적이 크잖아요. 내가 잘못했냐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했냐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집니다. 내가 덜 뺏겨야 되는 입장인데 상대방이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판결까지 쭉 갔을 때, 중간에 합의를 했을 때 뭐가 더 이득일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즉각 대응을 해야 돼요. 보통은 이혼 사건이 이혼 사건만 생기진 않아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고 사건, 접근금지, 형사 사건, 그냥 종합 예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 잘못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문제될 건 없는지, 다른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를 클레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판결까지 쭉 갔을 때 시나리오랑 중간에 합의를 했을 때 시나리오랑 정확하게 예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덜 뺏겨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우리가 부부 공동생활을 할 때 뭉태기로 크게 들어가는 금액 있죠? 그 증빙을 항상 남겨두셔야 돼요. 나중에 증거도 찾기 쉽고 그나마 기여도 방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생활비나 이렇게 뭐 써서 없어지는 돈으로 내가 벌어온 대부분의 소득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걸 다 모아서 제가 월급을 받아서요 빵을 사 먹었고 우유를 샀습니다, 그래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정리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법인 재산 같은 거를 잘 이렇게 숨겨가지고 좀 안 뜯기고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중급반 이상이거든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법인이 있다. 뭘 분할을 받아야 돼요? 법인의 주식을 분할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100% 법인인데 5대5로 분할이 됐어요. 그럼 그 회사 운영이 될까요? 의사결정 못하겠죠? 이혼했는데 주주총회 열면 만나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회사를 잘 살려봅시다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주식을 그래서 분할을 받아야 돼요. 주식은 그럼 얼마냐? 주식 투자를 해보셨겠지만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에 상장이 된 주식 회사들은 시세가 정해져 있죠. 그냥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잖아요. 대부분 회사는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이 안 된 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여기서 각종 기술과 스킬과 암투가 벌어집니다. 재산을 만약에 법인 명의로 숨겨놨다? 내가 법인 명의로 부동산이든 재산을 갖고 있다? 법인이니까 분할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법인의 주식이 분할이 됨으로써 사실상 분할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굉장히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은 결혼 전에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에 대한.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한국에서도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혼전 계약서를 실제로 쓰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되게 좀 정 떨어지고 이게 부부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혼인 중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이건 건들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벌어서 모았던 것만 분할을 하자, 이제 기본적인 합의를 계약서처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혼전 계약서, 혼중 계약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자문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 이혼할 시에 재산 분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적으면 진짜 재산 분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건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그냥 완전 불리한 거잖아요. 너는 한 푼도 재산 분할 못 받아, 사인해, 그래야 결혼할 거야, 뭐 실제로 만약 했다고 쳐요. 근데 거기까지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은 사건을 시작하면 양쪽의 깊은 내면의 그 심연까지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또 유리하게 구성을 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상처를 입혀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이혼 절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자본주의적이고 엄청나게 드라이하게 무미건조하게 진행이 돼요, 절차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혼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배우자가 나랑 맞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냐, 이제 수많은 이혼 사건 결과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편으로도 한번 얘기를 나중에 나눠보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